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우리 형사법 담당하고 있는 박지원 쌤이고요. 우리 이제 2023년도 3월 시험이 3월 27일인가 5일인가부터 3월 말로 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진행될 동형 모의고사를 앞두고 사실상 여러분들께 진행되는 마지막 이제 뭐 강의가 될 텐데 이제 뭐 문제풀이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프라임 과정 중에서 그 핵심 이론 정리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총 10회로 진행이 됐고 6회는 이미 형법 진행이 됐고요. 이제 우리 형소법이 총 4회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그 제가 형법 강의 듣는 친구한테 말은 했지만 이거 어떻게 짤까?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그냥 쑥 보는 거 나랑 같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강의를 들으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이 돼가지고 이번 강의는 형법도 똑같이 했는데 뭐 언젠간 해야겠죠. 언젠간 해야 되니까 우리 최신 판례를 또 시간 내서 어차피 또 찍을 거예요. 아마 찍을 건데 그냥 미리 같이 보는데 우리가 흔히 막판에 본 최신 판례는 대충 결론 보고 넘어가죠. 그냥 이런 사례 나오고 죄가 된다. 이런 사례 나오고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뭐 넘어가는데 형소를 우리 좀 그렇게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왜냐하면 올해 2차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형소법은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판 때 증거 이르기까지 한 해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 속에서 좀 긴 짐을 두고 문제풀이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시험도 1차도 뭐 2차처럼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은 비슷하게 유형이 나와 봤을 때 올해 2차 때 뭐가 나왔어요? 이미 제출물 관련해 가지고 사건 관련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게 통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동영하면서 하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 뒤로 마음 더 쫓길 거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마음 한켠에 여유가 있는 이 순간에 좀 차분하게 이 판례의 쟁점이 그냥 막연히 어떻게 참여권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만 뭐 어떤 판례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그러고 어떤 판례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좀 차분히 이 최신 판례들을 분석을 할 건데 그냥 결론만 띡 보고 이거 뭐 10분이면 되는 건데 띡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왜 판례가 좀 이런 결론 내리는지를 좀 차분히 검토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사실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게 거의 새로운 걸 뽑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된 징조 나오는 거니까 좀 차분하게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 핵심 이론 요약이니까 좀 잘 나왔던 기출 판례도 한번 더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10월달에 문제풀이를 할 때 반응 같이 못 풀었던 이제 그때는 이제 10월때 진행했으니까 그 이후에 출제가 됐던 그 우리 경찰대 편입 문제라든지 국회 7급 문제를 이제 그때가 다시 풀 거예요. 진도에 맞춰가지고 풀 거고 이걸 총 이제 총 10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형법은 총 4회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책을 보기는 볼 건데 그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주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여기 문제 모여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매일 시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많지 않죠. 한 21문제 정도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경찰대 편입 문제하고 국가의 7급 문제 중에 국가 7급은 전범위가 시험법이다 보니까 수사 증거만 제가 따로 뺀 거고 해서 요 문제풀이 자료는 항상 들고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간 요 프린트 수업 자료는 제가 아마 새롭게 나가는 때가 있을 거고요. 없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때 제가 교재로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잖아. 우리 그럼 또 처음부터 공부하면은 또 처음부터 뭐 배워. 뭐 범위 유발 함정 수사가 어떻고 기회 적용이 어떻고 불신 검문에서 뭐가 어떻고 임의 수사를 할 때 그 맨날 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상 뒤가 중요한 것도 못 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먼저 할게요. 이거 지금 총 4회 16회인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제 기준에서 최근 형법의 중요한 쟁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좀 지금 좀 확실하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좀 그런 거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고 시험 직전에 보지 못할 것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첫 시간 오늘은 주로 뭘 할 거냐면 오늘 좀 그 최신 판례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그냥 정리할 게 아니라
기존의 법리들하고 쟁점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어려운 최신 판례 먼저 합시다.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펴시면 됩니다. 이 자료 들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객관식으로든 혹은 뭐 사례용으로든 워낙 잘 나오는 영장하고 별건 압수 쟁점. 여러분들 이거를 대충은 다 알아요. 영장과 별건 압수에 대하여 대충은 다 알아. 그 대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별건 압수는 안 된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별건이 어디까지냐고. 도대체 별건이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그 맨 위에 박스 있죠. 이게 기존 판례 내용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그 영장과 별건 압수의 양가로 1번 보시면 영장 발부에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건의 증거를 압수하면은 유죄 증거 인정할 수 없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 범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올 건데 이 물건과의 이 영장 기재 사실과 물건과의 관련성은 크게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대? 객관적 관련성이 필요하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대요? 인적 관련성이 필요하대요. 그게 이제 거기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는 범죄라는 것은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해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다 들어왔던 내용들이라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이 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 약해져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갖고 제가 뭐라고 해서 우리는 다 갖고 오고 싶어. 현장에 있는 모든 증거, 현장에 그놈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혹시 모르잖아. 이 영장하고 범죄하고 관련성이 있을지. 특히 저 컴퓨터 다 두고 오고 싶어. 분명히 쟤가 했던 범행 계획, 뭐 검색 내역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고 오고 싶은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례는 이 객관적 관련성을 어떻게 보겠대? 근데 그럼 양가 3번이죠. 객관적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또 말은 좋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 수사기관의 입장하고 피압수자 입장은 다를 수가 있겠지. 이게 지금 우리 그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이거고 이 범죄가 무슨 상관이야 할 거고 우리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판례 입장은 개별적 구체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여기가 그나마 포인트죠. 뭐는 안 된대? 단순히 유사, 동종,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박스 밑에 01번 제가 이제 22년도 2차 기출 문제에 나왔던 판례가 그 01번 그 판례거든요. 그러면 01번 판례에서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압수는 아니고 영장을 통한 압수는 아니고 이미 제출 영장 대신에 2차 때 나왔던 판례는 이미 제출이었죠. 이건 이제 우리 영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미 제출을 통해서 우리가 압수를 진행을 할 때인데 이때도 판례는 동일한 법률 제시를 하죠. 영장에 의해서 이렇게 압수를 할 때나 이미 제출을 통해서 압수를 할 때나 이때 똑같아. 이때도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을 필요로 하고 단순히 유사, 동종의 이유만으로는 그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상한 쟁점은 뭐였어요? 피해자 A는 불법 촬영을 당했어. 그런데 그 휴대폰 안에 피해자 B의 불법 촬영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관련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압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판례는 뭔 소리? 야
그래. 불법 촬영이나 유사하고 동종의 범죄인 거는 맞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이것만 가지고는 관련성 없다고.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 관련성이 없어가지고 요 비에 대한 영상이든 촬영물이든 이거를 압수해서 이거를 비의 피해자를 비로 하는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2차 때 나온 판례 결론이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01번에 그 양가로 2번에 똑같죠. 그 두 번째 줄 첫 번째 1번 판례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단순히 범죄 혐의 사실과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양가로 3번 피해자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도 범행과 여기 이제 2013년도 범행이 요건이죠. 요 2013년도 범행과 실제로 이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 본과 2014년도 범행은 요것만 관련성이 있는 거고 유사한 이유만으로 요거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 판례 결론이잖아요. 자, 이게 올해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02번 판례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몇 월이더라? 11월 달. 그러니까 올해래. 작년 11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그 밑에 02번 판례를 봅시다. 이 판례 보시면 제목이 그렇죠. 제목이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과 피해자가 똑같대 다르대? 02번 제목이요. 02번 제본. 피해자들이 다르대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 피고인 똑같은데 범죄자가 A도 찍고 B도 찍었어. 그럼 우리가 방금 위에 판례는 관련성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똑같이 피해자가 달라. 똑같이 피해자가 다른데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적극이야, 소극이야? 적극이야. 적극이니까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니까 사안은 거의 똑같아요. 사안은 이것도 불법 촬영인데 다른 사람을 촬영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 판례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례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판례를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왜 이건 있다고 보지? 그냥 판례가 기분 내키는 대로는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보자고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전자정보를 통한 압수수색에 있어 가지고 그 두 번째 줄에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을 볼 필요가 있다. 봤던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에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그 뭐 전자정보 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 다른 점 1은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위의 판례랑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점 1을 보시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죄의 나왔네.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여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요게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요 범죄가 뭐가 돼버린다고? 상습범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상습범의 범죄 특징은 어떻게 돼요? 상습범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상습성으로 동종의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상습으로 동종의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여러분 나중에 상습범 사건 수사를 하시게 되면은 뭐 이놈이 불법 촬영을 상습으로 했어. 그러면 카메라에서 7개가 나왔는데 포렌식을 돌려봤더니 2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총 카메라에서 영상이 9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뭐 물어보겠어요? 야, 너 이거 9개가 끝이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지금 너 지금 영상 지운 적 있지? 예, 지운 적 있어요. 지금 복구한다고 몇 개 지웠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복구해봤더니 2개 더 나왔거든? 더 있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진짜 그 새끼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새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법 촬영을 상습적으로 했다라고 기재를 하면서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나온 거 있잖아. 나온 거를 순번대로 쭉 기재를 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뭘 찍었다. 그리고 이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 일람표에 못 적었던 3개의 영상이 1년 뒤에 복구가 됐어. 그럼 여러분 새롭게 3개 나왔잖아요. 이거 새로 추가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습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가 한 건만 발견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불법 촬영 한 건 이걸로 딱 기소를 했어. 그런데 1년 뒤에 새로운 촬영물 또 발견이 됐어. 이거 기소하면 되지. 우리는 기소를 이거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이거 기소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기소를 뭘로 했냐면 상습범으로 기소를 했어. 근데 우리가 이 범죄 일람표에 적지 않은 새로운 이미 해서 상습범 처벌이 끝났는데 범죄 일람표에 기재가 안 되는 새로운 영상물 또 발견이 돼가지고 기소하려고 해요. 기소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왜? 상습범은 우리가 범행의 시작, 범행의 종료, 그리고 상습범 포괄일제죠. 그래서 요 시작과 종료 사이에 유사한 범죄들은 모두 다 이걸로 이미 처벌이 된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 이거 형법 시간 다 배운 내용이에요. 형법 시간에 여러분들 뭘로 배우시냐면 상습범 내가 상습절도로 이때부터 21년 1월 1일부터 21년 상습절도는 잘 안 나오니 항상 사기로 하자. 상습 사기로 합시다. 상습 사기로 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범죄가 이때 기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처벌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하실 때 확정 판결 중간에 동종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종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동종은 뭐야? 같은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은 동종이니까 이미 이때 상습 사기로 이미 판결을 받은 적이 있대. 그러면 상습 사기잖아요. 그럼 상습 사기니까 이 범죄도 아마 이때부터 이때까지 저지른 반복된 범죄에 대해서 이걸로 처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이미 여기는 이미 한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깜빡하고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은 여기를 한 번 더 처벌해버리면은 헌법에서 공부하시는 뭐예요? 일사부재의 원칙 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벌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한다고? 여기는 면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의 판결을 안 배우시니까 제가 잡아놨어요. 여기 한 장 넘겨보시면 그 2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 있죠. 박스 보시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의 시험법이 아닌데 326조 면소 판결할 때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기소한 거야. 수사기관이. 그러면은 재판부는 뭐라고? 면소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면소로 가고 대신에 여기는 처벌된 적이 없죠. 여기는 새롭게 처벌하면 돼. 여기는 새롭게 처벌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습범 중간에 동종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상습범이 분리가 돼요, 유지가 돼요? 분리가 돼야지. 분리가 돼서 요 전은 면소 판결, 요 이후는 판결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전혀 다른 이종의 확정 판결, 뭐 상습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럼 이거랑은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 범죄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 범죄하고 이 범죄, 피해자 A에 대한 사건과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이 상습범이 되어버리는 순간 관련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범죄였다가 상습범이 되는 순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점 1번이 거기다. 다른 점 1번이 다시 앞에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점 1번이 상습범에 의심이 되거나 뭐 기호의 경향성이 있을 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른 점 2를 봅시다.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 새끼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물이 쭉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런 불법 촬영의 성격을 가진 새끼 안 가진 새끼야? 안 가진 새끼야.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 뭔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찰칵 소리가 나요. 피해자가 돌아봐. 너 뭐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찍은 건데 이야기를 해요. 보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사진은 없어. 너 지웠지? 뭘 지워 안 찍었는데? 해서 서로 싸우다 경찰서에 가. 그러면 경찰서에 갔을 때 그 수사관은 처음 사건을 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겠지. 피의자한테 찍었어 안 찍었어요? 안 찍었다니까요. 피해자는 뭐라고? 피해자는 그 안 찍었다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저를 향해서 찍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든단 말이야. 그래요? 휴대폰 좀 봅시다. 보여줄 수 있어요? 봐. 근데 이 새끼가 불법 촬영이 겁나 많아. 그럼 여러분 느낌상 이 새끼 찍었을까 안 찍었을 것 같아? 찍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 진짜 그냥 막 그런 불법 촬영 관련된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갑자기 찍었다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황 증거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간접 증거. 그래. 비록 이 촬영이 이 B에 대한 촬영이 A에 대한 범죄의 직접 증거는 아니죠. 이 B에 대한 불법 촬영이 A에 대한 불법 촬영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B나 C나 D를 찍어왔던 정황은 A를 불법 촬영했을 수 있겠다라는 정황 증거나 간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로서 할 수 있으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위에 1번 판례하고 다른 점이죠. 1번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런 것 이조차도 없다 본 거고. 그럼 쌤 1번 판례도 아니 B를 찍었으니까 A를 그러니까 영장은 A밖에 없지만 이미 제출의 관련성은 A밖에 없지만 이거에 B 촬영이 A 범죄에 대한 간접 증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딱 두 건밖에 없는 거거든. 그 사진 속에 핸드폰 속에 요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판례는 이거는 서로 그냥 별개의 범죄다라고 본 거고 여기 2번 판례는 여러 개가 나온 거죠. 여러 개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정황 증거다 보니까 요것도 관련성 인정할지는 그 판례가 정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우리는 요 다른 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영장에는 피고인이 19년 1월 9일 위력으로 13세 미만 피해자 A를 추행했고요. A를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한 사유로 피고인의 증거인멸 가능성, 카메라 영상의 유포 가능성들이 각 기재가 되어 있었대요. 3번 보시면 경찰은 2018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고요. A뿐만 아니라 목까지 발견했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물까지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영장을 받지는 않았대. 그럼 구조는 똑같죠. A 영장인데 다른 피해자 것까지 다 압수를 해봤어 우리가. 그랬을 때 넘겨보시면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원심은요. 자, 그 표를 보시면 이 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원심은 별건 압수라고 봤어요. 그래서 서울 그 똑똑한 서울 고등법원 판사들은 별건이라고 봤어. 뭐 다른 피해자야? 피해자 달라? 별건이지. 해서 왼쪽에 원심 보시면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맨 밑에 밑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공소유인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가 원심이에요. 근데 대법원 판사님들이 달리 본 거죠. 판사님들이 1번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은 그 동그라미 1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 사실의 직접 증거는 안 되겠지만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피해자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밑에 대법원의 판단은 그 세 번째 줄 끝에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끝에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밑에 결론 보시면 뭐 첫 번째 문단 넘어가셔도 되고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각 범행의 시기 보이세요? 그 각 범행의 시기가 근접하여 있고 모두 아청이 피해자고 또 휴대전화를 주된 범행했던 점에서 공통점 있는 점으로 위각 범행은 동종 유사 범행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단순한 동종 유사 범죄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그 앞에 막 깔아주잖아. 야, 피해자도 동일한 아청이야. 휴대전화를 이용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시기도 붙어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동종 유사의 범죄라면은 요때는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이때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돼. 관련성이 없어. 그런데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한 동종 유사 범행까지는 관련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할 거냐 여기에 해당할 거냐는 물론 판례가 정해. 이거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데 판례의 이 기본 법리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죠. 판례의 기본 법리를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그 밑에 뭐 그럼 왜 상습범이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는 아까 지금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했던 내용 제가 그 형법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 판례 2개 실어 놓은 거니까 그 양가로 1번 상습범 중간에 동종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확정 판결 전 사건들은 이미 처벌이 된 거니까 또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면소 판결을 해야 되고 그 이유만 처벌 가능하니까 분리가 될 텐데 그 밑에 비교 판례 다른 종류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죄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근데 이게 연도를 좀 잘못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3쪽 봅시다. 3쪽 보시면 3번 봅시다. 요거 어제 모고 보신 분들은 제가 출제를 했던 판례죠. 모고를 낼 때 어제 출제했던 판례고 보시면은 그놈의 참여권이에요. 그놈의 참여권. 여기서 여러분 수사기관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게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범죄가 뭐더라? 그 성매매 알선. 그
자, 자, 갑이 범죄를 했다라는 수사를 우리가 해가지고 범죄 혐의를 포착을 합니다. 범죄 혐의를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장을 다 들고 가요. 우리가 체포영장도 들고 오고 압수수색 영장도 별도로 다 들고 가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련 범죄가 성매매 알선이야. 현장 갑 체포해. 그러면서 휴대폰인가 그거 갖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갑의 휴대폰을 압수를 합니다. 갑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 자, 여러분 일단 체포가 됐잖아. 우리한테 얼마 있다고? 시간이 48시간. 48시간 동안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리고 오자마자 얘를 바로 안고 수사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시면 그 13시 25시경에 체포를 하고요. 그 아마 1차 수사를 마치고 피고인은 당일 이제 우리가 야간 수사는 금지가 됐잖아. 야간 수사 금지됐으면 우리 9시까지 수사하고 이제 9시까지 조사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도장 찍고 뭐 한 다음에 그 당일 9시 36분에 입감됐대. 어디로? 보통 이제 48시간 동안은 각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경찰서 내에 있는 여기 보시면 메시지 13시 25분에 체포가 되고 10 몇 시니? 21시 36분 21시 36분에 입감이 됐대. 어디에? 유치장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어? 48시간씩 뽑다고. 우리는 이제 빨리 지금 이때는 빨리 뭐 하는 거야? 이때 아마 이때 피신 받고 이때 피의자 신문 조사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들고 왔어? 휴대폰 들고 왔잖아. 이제 빨리 분석해 봐야지. 해서 이때부터 뭘 들어갔냐면 우리 수사기관은 휴대폰 분석에 들어간 거예요. 휴대폰 분석에 들어갔는데 자 이제 이때 우리가 아직 여러분 휴대폰을 들고 왔다고 이 압수 절차가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디지털 저장 매체를 압수를 할 때 우리가 매체 자체를 들고 왔다고 압수가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디지털 매체로부터 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만 끄집어내고 휴대폰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에서 아까쯤에 계속 공부하는 그놈의 관련성이 있는 자료들만 우리가 증거로 별도로 일종의 추출해내. 추출.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 이때 그놈의 참여권이 필요하다고. 자, 여러분, 요 참여권은 원래 어디서부터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현장에서부터 보장이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 추출 작업을 이 추출 작업을 원래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 현장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장에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우리가 준비해간 USB에 옮겨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현장은 정신이 없어. 우리가 한적하게 막 컴퓨터를 가가지고 휴대폰을 가가지고 야 빨리 이거 관련 증거가 뭐야? 이거야? 이거 말고 더 없어? 더 없는데요? 믿을 거야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더 뒤지면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새끼.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하면 좋은데 현장에서 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을 때 우리가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들고 와버리는 거라고. 경찰서로. 아직 영장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압수가 안 끝난 거야. 그리고 이 추출해서 관련 증거를 뽑아내야 이때 압수 절차가 종료하는 거죠. 이때 증거를 딱 뽑아내. 피압수자 휴대폰에서 관련 증거를 뽑아내야 그때 압수가 종료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 계속 뭐가 보장돼야 돼?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유치장 들어갈 때 이제 물어봐요. 우리 이제부터 너 휴대폰 분석할 건데 와서 볼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피압수자가 그래. 아유 그냥 하세요. 이러면 참여권의 포기죠. 그럼 괜찮아. 우리 너 이거 우리가 지금
네 개인 정보 뭐 이 성매매 알선과 관련이 없는 얘가 뭐 여친이랑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가는지 아니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가져가는지 와서 볼래? 했는데 참여권을 포기한다. 그럼 그냥 하면 돼. 만약에 포기하면 참여권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냥 그 참여권 보장 안 해도 참여 없이 진행을 해도 적법한데 이런 말이 없으면 반드시 참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참여를 시켜줘야 되고 참여를 시키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돼서 증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안 좀 봅시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경찰관은 드디어 찾았네. 4월 16일 9시경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에 성매매 영업에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발견을 했고 이를 드디어 복제하고 출력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했대요. 이 다음날 우리가 9시경에 드디어 증거를 딱 발견했는데 문제는 이때 뭐였대? 3번 이 사건 휴대전화 탐색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일 12시 38시경이 돼서야 수사장소에 도착하여 조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안 했네. 이때까지 뭐 했지? 조사 안 했네요. 이때까지 조사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쭉 그냥 유치장에 쭉 있다가 이날 뭐 13시 이때 했겠네. 이때 피신을 받고 미안해요. 이때 아마 1차 피신 받았겠지. 이때 아마 1차 피신 받았을 것이 그래 안 했을 리가 없지. 1차 피신 받고 이제 유치장에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2차 피신 받았겠죠. 우리가 2차 피신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는 지금 1차 피신 때하고 또 달라. 왜? 우리는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 지금. 또 얘한테 물 되게 늘어났지. 지금 우리가 1차 피신할 때는 뭐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왔어? 장부 나왔잖아. 그럼 장부 나와서 이제 또 새롭게 물을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불러가지고 진행을 했다. 어쨌든 요거 할 때는 없었다. 피의 압수수색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4번 경찰관은 4월 17일경 사후영장 받았네요. 사후영장을 받았으나 이 사건 휴대폰 내 전자정보 탐색 출력과 관련하여 사전에 그 일시한을 통지하여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수색 전자 목록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참여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 밑에 그 내용은 있어요.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며 디지털 증거 압수 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과 무인까지는 받았대요. 원심은요. 이래가지고 참여권을 보장했다라고 봤거든요. 원심은 여러분들이 그랬겠지. 수사기관이 입감시키면서 여기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압수수색 할 건데 피압수자에게는 참여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하고 갔겠지. 그러면 냉정히 여러분들이 내가 체포가 돼가지고 유치에 입감이 돼. 경찰관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증거 분석할 건데 피압수자에게는 참여권이 있으면 고지합니다. 하고 휙 가. 그러면은 듣긴 들었잖아. 그러면 그 뒤에 붙잡고 수사관 잠시만요. 참여권이 뭐예요? 저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뭐라는 거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지. 근데 우리 경찰관들은 뭐라는 거야? 우리는 권리 고지했다? 네가 굳이 참여하겠다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참여권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라는 거야. 대법원은 명확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참여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냥 권리 있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참여할래요? 근데 만약 얘가 참여권이 뭔데요? 우리가 이거 볼 건데 이거 하는 거 감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하세요. 이러면 포기지. 근데 얘가 별 말을 안 해요. 뭐지? 지금 괜찮아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지했다. 고지했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쟤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그 포기권을 확인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전자정보 매체나 복제본에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재, 복제, 출력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변호인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압수된 전자정보의 명세 파일이 특정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해야 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양가리 2번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두 번째 줄 끝에 사후에 영장이 나왔거나 동의를 해도 위법성은 치유 안 된다. 냉정히 여러분 여기서 저희 같은 변호인 입장에서 이거 증거를 인정하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면 너무 명확한 증거잖아. 이거 괜히 부인했다가 욕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있어도 그냥 뭐 다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설령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를 해도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참여권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아래 판례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래 판례는 쉬는 시간 끝난 거 보고 우리가 참여권이 보장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자, 우리가 원칙은 뭐라고? 원칙은 그 저장 매체가 있는 현장이 있을 거야. 정보 저장 매체가 있는 이 현장이 있을 건데 이 현장에서 이 저장 매체에서 원칙은 수사기관이 준비해간 USB의 현장에서 이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뽑아오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이때 뭐 보장해줘야 돼? 이때 당연히 참여권 보장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시간도 없고 번거롭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걸 차분히 어디로 가져오고 싶어? 우리 경찰서 현장이 아니라 경찰서에 들고 와서 좀 차분하게 보고 싶다고.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건데 여러분 예외예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걸 현장에서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곤란한 상황은 보통 언제예요? 너무 양이 많을 때야. 보통 검색하거나 뽑아올 자료가 너무 많을 때. 하루 종일 올 수 없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보통 곤란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을 때 이런 곤란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장 매체 자체를 현장에 사기 곤란할 때는 직접 들고 나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뭐 저장 매체 판례 표현으로는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카피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냥 이걸 다 복사해 버리는 거야. 일단 복사하는 거예요. 다 복사해가지고 관련성이 있든 없든 다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하드카피 통으로 복사해가는 거를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참여권 보장을 왜 하는 건데 별건을 가져가니 보려고 하는 건데 하드카피는 도대체 뭐 할 거야? 그리고 끝나면 우리는 원래 뭘 교부해야 돼? 지금 네 저장 매체에서 우리 USB에 이거 가져가요? 라고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야 될 거 아니야. 압수물 교부를 해야 되는데 하드카피 하는 거 교부할 게 뭐가 있어? 네 PC 전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저 수사기관이 내 컴퓨터에서 뭐뭐 가져갔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드카피 하는 거는 이 압수물 교부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이거를 통으로 갖고 나가려면은 영장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경찰서로 가지고 온 거야.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 저장 매체 자체나 아니면 하드카피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드카피한 그 매체를 다시 이제 또 우리 수사기관의 USB로 옮겨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압수 과정이죠. 여기서 추출을 하는 거, 요게 어찌 보면 진정한 압수수색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보장해라고? 여기 당연히 참여권 보장해라고. 어디서 진행하는 거? 경찰서 혹은 뭐 검찰청에서 진행할 때 이때도 당연히 뭐 보장해야 돼요? 참여권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보통 이런 경우가 양이 너무 많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잘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추천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롭니? 봐봐. 여러분들이 보자. 내 하루 일정표를 쭉 보고 내가 오늘 9시에는 조사하고 1시에는 갔다 오고 나는 한 3시쯤 이거를 추천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혼자 할 거면 혼자 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 참여 보장을 시켜야 돼. 그래 뭐 해야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누구 되시죠? 심지어 변호인이 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있다? 변호인 더 바빠. 변호인이 이거 저희 오늘 3시에 하려고 하는 시간 되세요? 쟤 바쁜데. 얼마 짜증나. 오늘 언제 되세요? 저희 한 5시? 5시엔 내가 안 되는데. 내일 언제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1차 때는 시간을 맞춰서 했어. 근데 와서 봤더니 이번 사동도 없어. 그냥 와서 보고 휴대폰 변호인이 와서 보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변호사는 휴대폰 막 하고 막 그래. 휴대폰 막 하고 우선 이거 뺄게요. 예.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때 그냥 굳이 안 물어봤어. 와도 한동도 없더만 변호사 와서. 안 물어보고 그냥 해버렸어 2차 때. 그리고 3차 때 다시 또 물어봐. 오실래요? 하겠대. 참여를 했어. 예를 들면 진행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이거 지금 뭐 보장 안 됐어요? 참여권 보장 안 됐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위법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질문. 요것만 취소하면 됩니까? 요거 아니죠. 요 하자의 정도가 무시할 만한지에 따라 가지고 취소하려면 이거 전체를 다 날려야 돼요. 우리가 이거 전체를 날릴 거면 다 날려야 돼. 그래서 압수수색 절차를 판례 표현이 뭐예요?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고 얘기하죠. 전체를 본다라는 거가 이게 이런 맥락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어쨌든 잘 끝났어. 어쨌든 참여권 잘 보장을 해가지고 USB로 다 옮겨 담았어. 다 옮겨 담아가지고 압수절차가 종료했습니다. 압수절차가 딱 종료해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3번 뽑으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 그러니까 내가 또 한 번 더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 더 좀 사무실 가가지고 한 번 정리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이걸 가서 우리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내가 지금 이제 분류할 거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관련성 있는 거는 이걸 빼놓고 이건 별로 안 중에 빼고 요거 할 때 참여권 보장해야 돼요. 요거는 뭐라고? 압수가 끝났어요. 압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편의에 의해 가지고 압수물 한 번 더 재분류하는 거 있죠. 요거는 필요 없는 거지. 요거는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 없다. 종료를 했으면 압수가 종료를 했으면 요때부터는 참여권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요때부터는 참여권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10분만 쉬었다가 3쪽의 4번 판례부터 우리 최신 판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